긴축정책.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세입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 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긴축 등이 대표적인 조치이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문의 과도한 반응으로 야기되는 경제의 재반 문제를 시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민간 부문의 지출이 위축돼 경제 전체가 위축될 때 정부는 확장적인 경제 정책으로 총 수요를 직접 늘리거나 세금을 덜 거두는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 부문의 과도한 지출과 투자로 경제 전반에 낙관론이 팽배하고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축적 또는 긴축적인 경제 정책으로 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고 통화량을 줄일 수도 있다. 긴축 정책은 이처럼 경제가 과열될 때 쓰게 되는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고 양측이 적절히 공조를 취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긴축적인 재정 정책은 한마디로 흑자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으로 세금을 늘려 기업의 투자를 조절하고 건설 투자를 감축하는 등으로 공공 지출을 줄이며 공공 부문 급여나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도 긴축 정책에 포함된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 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직접 흡수할 수도 있다. 긴축적인 경제 정책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물가가 급등하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실기하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긴축 정책에는 정부보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중앙은행이 정부보다도 대응이 늦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중앙은행과의 공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중앙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연이어 나타났다. IT 버블 붕괴와 대규모 회계 부정으로 증시가 위축되자 그린스펀의 연준은 과도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연결되는 부동산 거품을 초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썼던 연준은 이후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고 주가가 수직으로 치솟을 때까지 제로 금리 정책을 이어가다가 물가가 치솟자 뒤늦게 금리를 수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실패 사례는 팽창적인 경제 정책 못지않게 긴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경기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 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 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는 다음 연도를 2월하거나 공정 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